양원태양 원년 3월. 양원태양이 즉위하다. 545년 3월입니다. 자, 양원태왕 혹은 양강상호왕, 상호태왕이라고도 한다. 이름은 평성이고 안원태왕의 맏아들이다. 이건 삼국사기 기록, 검은색은 삼국사기 기록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총명하고 지혜로웠으며 장성에서는 용맹함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났다. 안원태왕 제3년에 세워 태자를 삼았으며 533년에 태자가 되었고요. 안원태왕 15년에 안원태왕이 세상을 떠남에 이르러 태자가 즉위하였다. 자, 이름은 평성이고요. 양원태왕의 이름은 평성입니다. 생년은 문자명태왕 27년 518년에 태어납니다. 문자명태왕 돌아가시던 해예요. 이때가. 가악에 고구사 철학에는 각태자의 장남으로 나옵니다. 즉 이 각태자는 안원태왕의 형 안장태왕이고 그 안장태왕의 아들이에요. 근데 삼국사기에는 안원태왕의 장남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문자명태왕이 있으면 그 아들, 큰아들이 안장태왕이고요. 둘째 아들이 안원태왕입니다. 그 안장태왕의 큰아들이 각태자고 그 각태자의 아들이 평성이에요. 바로 지금의 양원태왕. 그런데 삼국사기에서는 안원태왕의 맏아들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안장태왕의 아들로 봅니다. 더 기록이 자세하기 때문에. 자, 태자가 된 거는 안원태왕 3년, 533년, 안원태왕 3년에 정월에 이제 태자가 되고요. 16세입니다. 이때 평성의 나이가 16세. 우리나라 나이예요. 지금 민법으로는 15세가 되겠죠. 원래는 각태자가 동궁이었는데 각태자가 스스로 태자자에서 물러나면서 아들 평성에게 태자 자리를 물려주게 해달라고 안원태왕에게 글을 올립니다. 그래서 안원태왕이 평성을 태자로 삼고요. 그 아비인 각태자를 한왕으로 보호합니다. 한왕은 한 지역을 다스리던 고구려의 제후입니다. 제후. 그래서 태자보다는 윗급으로 해줍니다. 각태자를. 자, 즉위는 안원태왕 15년 545년 3월에 안원태왕이 붕어 돌아가십니다. 그러자 태자인 평성이 태왕으로 즉위하는데 나이가 이때 28세였습니다. 자, 지도상으로는 변화가 없죠. 안원태왕 말기하고 양원태왕 원년이 겹칩니다. 그래서 이때의 상황은 지금 지도를 좀 확대해서 보면, 자, 고구려가 있고요. 수도는 안평, 동왕성이고요. 여기가 이때는 평양입니다. 그 밑에 백제가 호시탐탐 고구려한테 맞짱 뜨려고 국력을 키우고 있고요. 신라는 떠오르는 강국으로서 한반도 남부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자, 대륙의 하와족의 조그만 나라, 양나라, 이제 소위 그 한나라 후예라고 하는 애들은 요 정도밖에 영토가 안 돼요. 나머진 다 선비족, 동이족, 기마민족이 지배합니다. 자, 양나라 위쪽에 동이, 그리고 그 왼쪽에 서위. 원래는 북이었는데 북이가 동이하고 서위로 납니다. 그 위쪽에 지금의 몽고 쪽에 유연이 있고요. 더 서쪽에 이제 해나라, 그리고 돌궐, 이런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 상황은 안원태왕 말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때 물려받았기 때문에. 자, 이제 3년. 지금은 고구리사 철학의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더 다양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지 못하기 때문에 삼국사기, 백제본기, 신라본기 위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영토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양원태왕 3년 7월입니다. 백암성과 신성을 수리하다. 3년 가을 7월에 백암성을 고쳐 쌓고 신성을 수리하였다. 이 기록이 나옵니다. 자, 백암성은 이쪽에 있습니다. 자, 신성은 여러 군데 있어. 신성은 책성이 있는데도 신성이 있고요. 고구려 유연 위쪽 부분에도 신성이 있습니다. 새로 쌓은 성은 다 신성이라고 하는데 지금 백암성이 지도를 보면 이게 고구려 국경이잖아요. 자, 뭔가 이쪽에서 침략해 올 것 같으니까 백암성을, 또는 백제가 침공할 것 같으니까 그 국경에 해당되는 백암성을 고쳐 쌓은 겁니다. 그러면 백암성 다음 평양으로 진군하려면 중간에 뭐가 있나요? 신성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 신성을 말합니다. 이때 수리한 거는. 흐름이 그렇다는 거예요. 역사의 흐름이. 신성이, 지도를 보면 여기도 책성이 있는데도 신성이 있습니다. 여기도 신성이 나오고요. 자, 이쯤 어디에도 신성이 있어요. 예. 여기에 있는 신성은 우리 역사 히스토리님이 만든 동영상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신성이 고구려에 여러 군데 있는데 지금 백암성과 제일 가까운 신성은 원래 태원, 환도 부근에도 여기도 신성이 있긴 합니다만 여기는 이때는 환도가 수도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보다는 평양, 이때의 평양인 안평과 백암성 사이에 있는 이 신성이 지금 수리한 신성으로 보입니다. 보고 삼국 고려 지명지도를 한번 볼게요. 정확한 위치를. 제가 그린 거는 여러분들이 빨리 알아보라고 약식으로 좀 제일 중요한 것들만 표현한 거고요. 요거는 이제 좀 더 자세한 책보고 지도입니다. 자, 이 정도 보면 여러분들 여기가 위치가 어딘지 알겠죠? 여기 발해만이니까 이쪽이 산동반도, 여기가 산동반도 있는 지역이고요. 산동반도. 지금의 산동반도라는 거예요. 산의 동쪽. 태산의 동쪽인데 그 옛날의 산동은 요 태백산 동쪽이 상동입니다. 옛날에는. 이 태행산맥. 이게 뭐라고 그랬죠? 이 태행산맥이 요양진이 여기 있잖아요. 이게 요예요. 이게 요. 이게 요동, 이게 요서.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요동 요소를 알면 태행산맥을 중심으로 모든 게 이루어진다고 보면 돼요. 자, 태원이 이쪽에 있고요. 자, 이제 보겠습니다. 배감성 찾아보세요. 배감성. 보일까 보세요. 여기 있어요. 여기. 배감성 보입니까? 자, 변경이죠. 요에 걸쳐져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때의 수도 안평은 이쯤에 있습니다. 자, 안평. 안평. 자, 신성을 찾아보세요. 여기 신성진이라고 나오죠? 예. 여기를 저는 신성으로 봅니다. 여기는 배감. 여기가 평양, 안평. 자, 여기하고 여기를 수리한 거예요. 뭔가 이렇게 공격을 해오든가, 아니면 백제 쪽에서 이렇게 공격을 해오든가, 뭔가 위기를 느꼈다는 얘기입니다. 자, 고구려의 안원태양, 안장태양 시절은 안자가 들어가잖아요. 자, 이 안자가 들어간 건 의미가 큽니다. 편안한, 태평성대란 시기예요. 그런데 양원태양부터는 이 안자가 안 나온다는 얘기는 이제 슬슬 고구려가 위기에 빠지기 시작했다는 징조를 알려주는 거죠. 자, 책보고, 삼국, 고려, 지명지도, 왜곡된 한국사 복원, 제공, 책보고, 고자가 빠졌네요. 이거 나중에 제가 다음 시간에는 고자가 들어가게 수리해 놓겠습니다. 자, 이제 양원태양 4년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양원태양 4년 1월입니다. 독산성에서 백제와 신라의 연합군에 패배하다. 548년 1월입니다. 4년 봄 정월에 예의 병력 6,000명으로서 백제의 독산성을 공격하였다. 신라 장군 주진이 와서 백제를 구현하므로 이기지 못하고 물러났다.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백제 본기는 어떻게 기록이 됐나? 이때 백제 성왕실입니다. 백제 성왕 26년 1월, 똑같이 1월입니다. 548년 1월. 26년 봄 정월에 고구려 태양 평성이, 자, 양원태양이죠. 예와 함께 모의하여 한수 이북의 독산성. 아까 고구려 본기에서도 독산성이 나오는데 이 독산성 위치를 정확히 몰랐습니다. 독산성이 여러 군데 나와요. 그 신라하고 가까이 있는데도 독산성이 있고 또 어딘지 모르는 독산성이에요. 자, 몰랐지만 그러니까 한수 이북이니까 한북의 독산성. 그러면 한수면은 이 한수를 저는 황하 또는 황하의 지류라고 본다고 그랬어요. 고구려 백제 신라가 치열하게 싸우는 산동반도 바로 위쪽, 그 황하 그쪽으로 본다고 그랬습니다. 그쪽 북쪽에 있는 독산성이에요. 거기에 거기를 공격한 거예요. 즉 황하 바로 위쪽까지 백제 영토였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백제 성왕이 사신을 보내 신라의 구원을 요청했다. 신라의 사신 보내서 구원을 요청했고, 신라 이때 진흥왕 때입니다. 장군 주진에게 명하여 갑옷 입은 군사 3,000명을 거느리고 나서게 하였다. 주진은 3,000명의 군사를 빌려준 거예요. 밤낮으로 길을 가서 독산성 아래에 이르러 고구려 군사들과 한바탕 싸워 크게 깨뜨렸다. 그러니까 주진이 무지하게 명장이었던 거예요. 싸움을 잘하는. 자, 그럼 신라 본기에는 어떤 기록이 있나 볼까요? 신라 진흥왕 9년 2월, 548년 2월 달이야. 자, 1월에 싸움이 시작돼서 이제 2월로 넘어간 겁니다. 그 사이에 백제가 지원병을 요청이 온 거고요. 9년 봄 2월에 고구려가 예인과 함께 백제의 독산성을 공격하자 백제가 구원을 요청하였다. 이게 1월에 요청했겠죠. 1월에 싸움이 났으니까. 그래서 2월에 왕의 장군 주령, 아까는 주진이라고 나오는데 여기는 또 주령이라고 나옵니다. 자, 어쨌든 성은 주신 건 확실해요. 주령을 보내 정예 군사 3,000명을. 그럼 주진과 주령은, 자, 백제 번개, 고구려 번개는 주진으로 나오고 신라 번개는 주령으로 나오는데 이게 같은 인물이란 얘기죠. 인원 3,000명을 거느리고 정예 군사에, 갑옷 입은 군사가 바로 정예 군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거느리고 공격하게 하니 죽이거나 사로잡은 사람이 매우 많았다. 아하, 그렇구나. 자, 지금 고구려는 수도가, 자, 여기 안평, 평양, 여기가 평양이에요, 이때는. 자, 백제는 웅진. 그리고 백제는 웅진에서 사비로 옮겼죠. 자, 백제는 여기 사비, 웅진과 사비 여기. 신라는 금성. 자, 그런데 한수를 어디로 보냐? 저는 요거를 한수로 본다고 그랬어요. 황하의 지류입니다. 황하의 하류. 자, 그 이북이니까 이쯤이겠죠. 독산성이 이쯤에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를 고구려가 공격한 겁니다. 그래서 백제의 성왕이 백제성 신라의 구원병을 요청해서 신라가 주진을 통해서 여기 예인들 6,000명을 데리고 와서 싸우니까 신라의 지원병 3,000명을 데리고 가서 백제에도 병사가 있을 거고, 그래서 이거를 깨부셨다는 얘기예요. 지금. 근데 이쪽 어디에 독산성이 나와야 되는데 그 위치는 아직 못 찾았습니다. 자, 지금 고구려가 싸움을 예전엔 잘했는데 고구려가 약해지고 오히려 신라가 잘 싸우네. 신라가 더 점점 강성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6년 내용입니다. 6년. 자, 6년. 양원태한 6년. 내용은 신라 진흥대왕이 주도권을 잡기 시작합니다. 550년이 이때부터 고구려 백제 신라가 균형을 이루다가 신라가 주도권을 갖고 치고 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깜장색은 무슨 내용? 예, 고구려 본기입니다. 빨간 거는 백제 본기, 파란 건 신라 본기. 같은 내용을 이렇게 비교해서 보는 겁니다. 자, 양원태한 6년 1월, 백제에게 도살성을 빼앗기다. 550년 1월.
백제가 더 강해진 거예요, 지금. 자, 백제 봉기의 내용입니다. 백제 봉기. 백제 성왕 28년 1월, 550년 1월이고요. 28년. 그러니까 550년 봄 정월에 왕이, 성왕이죠. 장군 달기를 보내 군사 10,000명을 거느리고 고구려의 도살성을 공격하여 빼앗았다. 자, 도살성의 위치가 우리는 어딘지 모릅니다. 그러면 좀 더 내용을 보면 그 위치가 어딘지 이제 서서히 드러납니다. 자, 6년 3월, 2달 후에요. 백제 금연성을 공격하고 신라에게 2개의 성을 빼앗기다. 550년 3월. 자, 6년 3월에 백제 금연성. 아까는 도살성을 뺏겼잖아요. 그래서 금연성, 도살성 부근에 있는 성이라는 얘기예요. 공격하였는데 신라가 그 틈을 타서 2개의 성, 도살성과 금연성을 다 뺏었어. 그러면 금연성과 도살성은 고구려, 백제, 신라가 교묘히 뭉쳐져 있는 그쯤에 있다는 얘기죠. 예, 그 땅을 빼앗긴 거예요. 자, 보면 신라 봉기, 신라 진흥왕 11년 3월, 550년 3월입니다. 다 같은 해 이뤄진 얘기예요. 11년, 550년 3월, 진흥왕 11년입니다. 고구려가 백제의 금연성을 함락시켰다. 왕은 진흥왕이죠. 두 나라의 군사가 필요한 틈을 타서 이찬 이사부에게, 그 유명한 이사부입니다. 신라장군 이사부. 이건 저기 독도는 우리 땅 노래에 나와서 이분이 유명해요. 신라장군 이사부 지하에서 웃는다. 독도는 우리 땅. 그 이사부 장군입니다. 이사부에게 명하여 군사를 내어 쳐서 두 성을 빼앗아 증축하고 군사 1,000명을 머물면서 지키게 하였다. 요충지, 요새에 있기 때문에 적은 군사라도 지킬 수 있었던 성이란 얘기죠. 자, 그러면 이 성은 대략 어디라고 추정이 되냐? 삼국이 만나는 지점. 자, 고구려가 있고요. 백제가 있고 신라가 있고 이 세 나라가 만나는 지점이 어디냐? 바로 황하강 황하강 하류의 위쪽과 밑에 이 부분에 2개의 성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황하강 북쪽이라면 이쯤에 있었던 성이죠. 2개의 성. 이거를 하나는 고구려가 먹었고 또 하나는 이제 백제가 먹었고 그렇게 있는데 신라가 와서 2개를 다 먹었다는 얘기예요. 점령했다는 얘기죠. 신라가 더 우월한 군사, 더 우월한 무기 체계를 갖기 시작한 거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신라가 그럼 확 밀어붙이면 되잖아요. 아직 신라에게는 홀이 하나 있죠. 어딘가에 눈치 빠르면 볼 텐데 이 지도 딱 보면 그쪽에 대가야가 있잖아요. 또 외도 있고 외는 백제하고 서로 통교를 하면서 신라를 압박을 하고요. 대가야도 살기 위해서 신라하고 교류도 하지만 압력도 행사를 합니다. 왜? 백제하고 외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자, 아직은 대가야가 있기 때문에 신라가 위로 치고 나가지 못합니다. 자, 6년 9월 양원태양 6년 9월 북제가 양원왕을 책봉하다. 자, 6년 가을 9월에 북제가 왕을 봉하여 사지절, 시중, 표기대장군, 명호 동의교위, 요동군, 대국공, 고구려 왕으로 삼았다. 북제가 나왔네? 동의초이가 아니라? 자, 북제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북제 550년, 지금 550년이에요. 그리고 577년, 한 18년 동안 있었던 나라. 동의의 후신. 동의가 바뀌어서 북제가 되었네? 자, 이 내용을 보겠습니다. 역사적인 내용이니까요. 549년 고한의 뒤를 이은, 고한은 동의의 권신이라고 그랬죠. 권력 있는 신하 승상입니다. 고한을 이은 고증이 제왕으로 책봉되면서 왕이 된 거예요. 왕국으로 격상되었고 550년 고증의 뒤를 이은 제2대 제왕 고양에게 동위의 원성견, 나름 황제래, 동위의 황제, 선의에서 황제의 자리를 물려줍니다. 그래서 이때 동의는 이제 멸망하고요. 새로 북제, 제나라가 성립을 하는데, 이 국호는 원래 제예요. 제나라 제자인데, 백제 할 때는 이 삼수변이 있는데, 제나라는 그냥 제입니다. 이 제나라는 삼수변이 없어요. 백제하고 다릅니다. 이 제나라가 다른 제나라들, 여러 제나라, 그 이전에 춘추 전국 시대에도 제나라가 있으니까, 그 제나라, 다른 송제, 양진의 제나라 구분하기 위해서 북제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지도를 보면 동이 보이죠, 동이. 이 동이가 망하고 제나라가 됐다는 얘기예요. 자, 이름이 이제부터 북제가 되는 겁니다. 자, 방금 동이에서 북제로 바뀌었죠. 예, 보일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앞으로는 북제로 표시가 되는 겁니다. 역시 북제도 선비족의 나라입니다. 자, 이제 7년입니다. 7년. 아까 백암성 수리한 내용 있죠? 그 내용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양원태양 7년, 551년. 돌골입니다. 돌골에게 승리하였으나 신라에게 10개의 성을 빼앗기다. 551년. 자, 보겠습니다. 양원태양 7년 9월 신성과 백암성에서 돌골에게 승리하다. 551년 9월. 자, 기록입니다. 이거는 까만 거는 고구려 본기의 기록입니다. 삼국사기. 7년 가을 9월에 돌골이 와서 신성을 에워쌌으나 이기지 못하고 백암성으로 옮겨 공격하였다. 그 이전에 백암성하고 신성을 수리한 이유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 위기는 이전에 겪은 거고 삼국사기의 그 원인인
수리한 원인은 안 나오지만 이 결과를 통해서 돌궐 서쪽에서 누군가 침략해 올 것 같으니까 대감성과 신성을 수리했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었는데, 뭔가 추리할 수 있었는데, 이 결과를 보니까 그게 더 확실해지죠. 그래서 태왕이 양원태왕입니다. 장군 고흐를 보내 병사 10,000명을 거느리고 그들을 막게 하여 이기고 1,000명을 죽이거나 사로잡았다. 자, 아까 대감성을 찾았죠. 그리고 신성, 여기 수도 안평, 이게 평양이라고 그랬고요. 이 당시에 대감성과 신성을 수리를 했어. 알고 보니까 돌궐이 쳐들어온 거예요. 돌궐이 용병으로 온 건지, 병사일권도 돌궐의 세력이 커져서 온 건지, 아니면 서유하고 연합해서 온 건지는 모릅니다. 기록이 안 나와서 지금으로서는. 근데 어쨌든 이들이 이렇게 와서 신성을 쳤다가 안 되니까 대감성을 쳤는데, 양원태왕이 이들을 병사, 군사 10,000명을 동원해서 쳐부셨다는 얘기예요. 대감성과 신성을 수리한 게 그 이유가 드디어 밝혀진 겁니다. 자, 7년. 같은 기록, 그때 또 나옵니다. 보자고요, 7년. 신라에게 십성을 빼앗기다, 551년. 7년, 신라가 와서 공격하여 십성을 빼앗아갔다. 자, 9월 이후의 사건이에요. 이게 기록 순서대로 나오니까. 근데 정확하게 몇 일가 나오진 않는 얘기는 한 달 동안 벌어진 전쟁이 아니라 몇 개월에서 벌어진 전쟁이기 때문에 그냥 연도만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라 봉기 기록도 한번 봐야겠죠. 신라 봉기. 신라 진흥한 12년, 550년. 12년, 진흥왕이 거칠부 등에게 명하여 고구려를 침공하게 하였는데 승리한 기세를 타서 10개의 군을 뺏었다. 10군을 뺏었대요. 넓은 지역을 뺏은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정도 뺏으면 국경에 변화가 와야 돼요. 근데 이 정도 뺏으면 거의 고구려 평양 안평까지도 가야 되는 상황이야. 지도를 좀 확대해서 보면, 자, 지금 10개의 성을, 자, 고구려가, 자, 안평에서 군대를 보냅니다. 신성과 백암성에 보내서 쳐들어왔던 돌궐을 쳐 부쉈는데, 신라가 10개의 성을 뺏었었대. 10개이죠. 자, 그러면 만약에 이 대륙에서 10개를 뺏으면 거의 여기를 다 점령을 했다는 얘기인데, 국경의 변화 얘기는 안 나와요. 즉, 평양 근처까지 만약에 점령을 했으면 이건 역사의 기록이 되고, 천도를 한다든가 고구려가 그런 기록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기록이 전혀 없어. 그러면 이 10개의 성은 어디야? 추리를 하라고요, 여러분들. 역사적인 상상력을 발휘하고. 저는 그래서 요거를, 자, 지도를 살짝 옮기면, 동신라 아닌가? 동쪽에 있는 신라. 10개면 이쪽을 쳐들어갔네. 왜? 고구려의 주력군이 지금 서쪽 방어에 치중을 하잖아요. 동쪽의 군사가 구원병이 안 와. 이쪽을 치고 올라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쪽에 10개 정도 따면 이 정도 포함될 겁니다. 국경이 여기까지 올라가죠. 훗날 고구려가 천리장성을 삽니다. 천리장 여기 쌌는데, 여기가 당나라, 이게 고구려,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고, 여기가 고구려, 이게 신라야. 신라를 막기 위해서 연개소문이 천리장성 쌓는 책임자로 갑니다. 자, 이 연개소문이 천리장성을 쌓여. 그리고 이 천리장성 이쪽에 고구려의 수도가 있다고 나옵니다. 북경이 있잖아요. 서쪽. 서쪽에. 자, 천리장성의 남서쪽에. 남서쪽. 여기, 그때는 평양이 여기에요. 자,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10개의 성 또는 군에 대한 설명이 없는데 신라는 점령을 했고 고구려는 뺏겼대. 그런데 그 지역이 안평, 그 당시 평양성 주변은 또 아니야. 그럼 어디야? 이 10개의 성은. 그러면 고구려하고 국경을 잡고 다른 지역. 그 10분의 1은 바로 한반도. 예. 찐 삼국세는 10군을 한반도의 10군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 고구려의 성, 지금의 평양성, 이 한성 주변을 점령한 걸로 저는 봅니다.